한 번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와서 누군가 와서 툭툭 깨우더래요. 그럼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오빠더래요. 이 칼을 주면서 엄마가 니하고 내하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. 오늘 저녁에 너가 엄마 가서 네가 가서 칼로 찔러 죽이라.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리고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밤에 일어나가 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경남 양산에서 미래진로상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소장 정호열입니다. 저는 이 촬영에 앞서서 이 영상을 우리나라의 학부모들, 특히 초등학생을 둔 자녀들, 그리고 중학생을 둔 자녀들, 그리고 고등학생을 둔 자녀들을 할지라도 이 영상을 보는 것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촬영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흔히들 학교 다니면서 그 왕따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지는데 이를 당하는 당사자 학생은 엄청나게 힘이 들고 또 많이 괴롭지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는 그런 경우가 참 없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이 사람들 정신적 질환자 환자들을 갖다가 치료를 약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해오는 그런 가운데 어렸을 때에 이 상처를 갖다가 입은 학생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발병률을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. 제가 주로 치료하는 것은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제가 치료를 잘 못하지만 후천적으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점점 자라오면서 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나타나면서 현재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질환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에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어느 정신과 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만 한 50만 명이 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었습니다. 저는 그동안에 한 15년 동안 한 7, 80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을 치료도 해주고 그 중에 치료가 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신질환자들 중에는 특히 분열증, 그 다음에 창란증, 그 다음에 조울증, 그 다음에 우울증, 그리고 공포증 등 다양한 질병을 우리가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과 도박 중독자들, 그리고 이런 유형도 환경에 의한 질병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박 중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은 서서히 점점 이게 진화가 되어 나가면서 이렇게 중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가 치료를 해봐 보니까 시간이 조금 좀 더 걸리집니다. 그런데 일반 환경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인 그런 트라우마가 나타나면서 정신질환을 갖다가 앓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. 제가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해를 제가 한번 들어주겠습니다. 한 번은 저희 사무실 앞에 지나가는 한 가정이 이 간판을 보고 이 가정에도 이 사무실에 가면은 여기에 상담소를 가면은 과연 우리 아들이 치료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부부가 먼저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모님을 갖다가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니까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 아이가 밤이 되면은 밤 새벽 2시, 3시 같으면 원인모를 감을 지르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갖다가 해치려고 한다면서 복도를 뛰어나가지고 온 가족들이 새벽에 잠자다가 일어나고 온 가족이 이렇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제가 느끼는 걸 봤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의 여동생하고 막내 아들이 이렇게 같이 다시 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제가 먼저 상담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착하고 아주 좋았답니다.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서면서 뭔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져 가지고 한 번은 이 여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. 야, 가서 물 좀 떠와. 얘기를 해서 이 여동생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떠다주고 컵에다가 떠다줬더니 이 아이가 이 컵을 마시지 않고 물을 한참 동안 멍하게 바라보더니 너 내 죽이려고 여기다가 약 탔지?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갖다가 여동생을 갖다가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이 아이가 두드려 맞으면서 오빠야 내가 오빠를 왜 죽이려고 여기다가 약을 탔겠느냐.
이 양분간에 내가 한번 마셔볼게 하면서 이 아이가 마시니까 그때서 이 애가 따라서 그러면 물 줘봐 하고 자기도 이거 마시고 이렇게 하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오빠가 뭔가 많이 이상하다 하는 생각했는데 한 번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와서 누군가 와서 툭툭 깨우더래요. 그럼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오빠더래요. 이 칼을 주면서 엄마가 니하고 내하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. 오늘 저녁에 너가 엄마 가서 네가 가서 칼로 찔러 죽이라.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리고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우리 혜아가 정말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가 이 아이를 갖다가 불러다 놓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희 상담소 사무실에 와서 나는 멀쩡한데 왜 나를 갖다가 여기에 데려와가지고 상담을 받게 하느냐면서 이 사무실에 와서 이 직기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갖다가 잡아 발로 걷어쳐가면서 내가 여기 와서 왜 내로 정신병자 취급하냐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가 무려 한 30분 이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원인입니다. 일반들 다수가 이 아이는 뭔가 이상해, 정신병자로 문제가 있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전부 다 나는 괜찮아,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내게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느냐라고 그러한 질문을 갖다가 제가 하는 것을 저는 상담을 통해서 많이 겪어왔습니다. 그런데 상담을 제가 이 아이를 갖다가 처음에는 이 아이가 왔길래 상태가 좀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여기 상담소에 뇌파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. 뇌파 검사를 하니까 뇌파 상태가 상당히 좋지를 못해요.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그런 게 나오고 이래서 상담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아이를 갖다가 체면 치료 방식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갖다가 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뇌파 검사를 하니까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,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기 소장님한테, 상담소 소장님한테 상담을 받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좀 더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아졌는데.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분 부인이 조용히 제게 와가지고 우리 가정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장님한테 상담료 이런 치료비를 갖다가 줄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거지를 쓰는데 우리 소장님 우리 가정 한번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우리 아들을 한 번 더 치료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생긴 것도 잘 생기고 아주 보니까 참 멋있어요. 그래서 제가 참 그래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고 한번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갖다가 제가 데리고 3일에 한 번씩,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해가지고 제가 체면 치료를 겸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쭉 해나오는 가운데 한 2달 정도가 되어져도 진척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같은 것 때문에 진척이 있고 잘 낫는데 얘는 왜 이렇게 진척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포기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자식을 키우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가엾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치무 장로로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은 교회 장로로서 이 아이를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라도 이 아이를 치료해 보고 싶다는 그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올 때마다 오고 난 다음에 상담하기 전에 이 아이 머리 위에다가 손을 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체면 치료를 겸하고 이렇게 쭉 해오는 가운데 한 3개월째 접어드는 가운데 이 아이가 그래요. 체면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상담소 소장님, 장로님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. 그래 왜? 라고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제가 올 때마다 계속 저한테 위해서 우리 집은 아무도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장로님이 계속 저희 가정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기도해볼까요?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래 한번 해봐봐라 했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이 상담소 소장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은 가난했고 돈도 못 주는데도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언제부턴가 내가
이 몸이 완전히 일반 정상적인처럼 옛날에 해왔던 게 떠오르면서 내가 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보니까 아주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변한 것 같아요.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하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지금은 치료가 완전히 되어져 가지고 이번에 그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쳤는데 점수도 상당히 잘 나오고 서울에 있는 제법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아이를 공부도 그 정도면 잘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이고 그동안에 정신적인 장애는 비록 알았지만은 어느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도움도 좀 받고 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이런 일을 제가 겪어볼 때에 저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 박리담회라 같은 이거 쉽게 돈을 번다고 할까요? 그런 돈 버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환자들이 오고 할 때마다 제가 참 많이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제가 서두에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분들을 둔 사람들은 이 영상을 꼭 봐야 된다는 이 얘기가 부모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.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,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할 때에 집에 와서 부모한테 하소연을 했대요.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어머니 내 학교에서 가기 싫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한다는 말이 나 머스마 자석이 돼가지고 그딴 일에 질질 짜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. 남자는 뭐든지 견디고 참아야 돼 했던 그 내용이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부모한테 두 번 다시 상담을 못했답니다. 그리고 모든 고통은 자기 스스로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크면서 중학교에 가가지고는 중학교에서는 애가 완전히 위축이 되어져서 너무 소심한 사람으로 변해져갖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도 소심한 학생이었는데 이 트라우마가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점점 밖으로 내포가 되어지면서 이 애가 이 정신질환으로 변해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러한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트라우마가 나타나고 정신병으로 분열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나가는데 그 가족들이 이런 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면은 참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. 이 아이가 저한테 이 얘기를 그랬습니다. 어떤 때는 가방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내보다도 좀 행복한 아이들 그리고 내보다도 잘나가는 것 같으면 뒤에서 칼을 가지고 찔러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병이 있는 것 같으면 병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도 때리고 싶고 이랬대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가끔씩 전화가 와가지고 원장님 제가 원장님한테 기도받고 그 다음에 치료받고 하니까 지금 정상으로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. 그러면서 자기가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도 흐뭇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.